겨울 대유행 조짐, 살얼음 수능까지,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무더기 확진까지 걱정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부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생활 방역의 실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이틀 연속 200명대에 이르면서 결국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요. 김정희 교수님, 아마도 오늘 무언가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 이전에 여쭙습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합니까? 격상이? 일단 지금 상태로는 이제 며칠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판단하기에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추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3차 대규모 확산의 어떤 전조 증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틀 동안 2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역사회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전주 대비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160명 정도 되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5단계 격상의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비 경보가 발동이 됐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의 사례들은 주로 어떤 대표적인 집단 감염, 대규모 집단 감염 위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감염되고 있는 거다. 네. 그 와중에 또 더군다나 학교 내 감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지금 일부 그 학교 내 감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현재 학기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물리게 되면서 아마 향후에 조금 더 발생의 빈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숫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한 2주 남짓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물론 뭐 어떤 1.5단계에 준하는 수치까지는 안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한 2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1.5단계의 격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 이틀 20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명을 넘어서는 안 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표 선수들이 7명이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일정, 경기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 지난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골키퍼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대표팀 권창훈 선수, 이동주, 황인범. 야, 지금 김문학, 나상호, 또 스태프 한 명까지 한국 국가대표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명이 현재로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조현우 선수를 포함해서 조현우, 권창훈 지금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 중인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카타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전 선수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특히나 조현우, 권창훈, 수비의 황인범 등등 선수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확진 소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조현우의 황인범 이거 어떻게 권창훈 걸린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감염이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이제 원정에 보내기 전에 72시간 전, 그러니까 사흘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팀을 꾸려서 오스트리아 간 겁니다. 사흘 전에는 음성이었다. 그렇죠. 근데 오스트리아 가서 다시 이제 현지 규정에 따라 다시 조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처음에 5명, 지금 2명이 또 추가로 해서 7명의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7명의 6명의 선수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호텔 한 층을 다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돼 있고 조리장도 따로 데려가서 식사도 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감염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의혹이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매치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벌어진 거죠. 1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하다가 1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멕시코 경기를 했지만 또 내일 카타르 경기가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미 지금 확진된 7명 같은 경우는 열흘간 현지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하더라도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다 격리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과연 앞으로 정상적인 당분간 과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손흥민 선수도 내일 카타르전 원래 뛰기로 돼 있습니까? 되어 있죠. 다 지금 뭐 해외 원정 선수들이 다 예. 전부 다 수집돼서 거의 1년 만에 지금 A 매치를 제대로 한번 경기 실력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 선수들을 소집한 거기 때문에 다 내일 이제 출전하긴 할 텐데. 손흥민 선수 코로나19 검사 받는 모습인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예. 손흥민은 일단 양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 판정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먼저 확진된 다음에 2명이 또 추가로 확진됐기 때문에 또 계속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현재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걱정인데 김정기 교수님 보세요. 나흘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리아로 보낼 때는 다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가서 측정을 했는데 나흘 며칠 만에 지금 7명이나 무더기 확진이 나왔다. 호텔도 한 층을 통째로 빌렸다. 이게 미스테리인데 뭐 비행기도 우리나라 선수들만 타고 갔을 테니까 그렇다면 뭐 공항에서 어디서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뭐 큰 가능성은 잠복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걸렸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잠복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향후에 바이러스 증식이 체내에서 급격히 일어나면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전파를 시킨 걸로 보고요. 일단 잠복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라고 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 미스테리는 잠복기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현우 선수 등등 이 선수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도 충분히 뭐 치료 가능하겠죠, 김 교수님? 뭐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따라갔고요. 그래서 일단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도 이 코로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이 우리랑 단위가 달라요. 18만 7,899명. 역대 최대치. 지금 대한민국도 200명 넘어섰다고 비상인데 미국은 뭐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18만 7,899명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적 확진자가 1,10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약 2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요. 코로나19 경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일반 감기와 비슷하면서도 몸이 더 아프고 머리가 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태호 실장님. 네. 현재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었고 그 앞에 그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도 걸렸었고 그럼 대통령 캠프에도 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 비밀 경호 요원들도 뭐 수십 명이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구나랑 뭐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초기 감기랑 비슷하다. 뭐 이것도 이제 감기의 일종인데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심각하구나랑 뭐 별거 아니구나랑.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그런 이제 심리는 더 강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오스트리아 A 매치를 보면서 그런 거에 느낀 게 있는 게 예. 지금 유럽에서 각국 그 축구 리그들이 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자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A매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오스트리아에서 하긴 하지만은 주관 국가는 또 멕시코예요. 그렇군요. 뭔가 중간에 책임이 떠 있는 느낌이 있는 거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필수 불가결한 행사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국제 행사 같은 거는 정말 또 한참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명이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이 신규로 발생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대한민국에서 200명이 넘는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